자, 이번 챕터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선생님도 처음에는 좀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1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는 거예요. 네. 뭐 석탄을 이렇게 떼서 뭐 기차를 가게 한다든지 뭐 혹은 석유를 자동차에 넣어서 자동차를 이렇게 가동시키는 데 쓴다든지 아무튼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차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뭐냐면 그런 석탄과 석유를 태워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력을 생산한다. 그렇게 생산되는 것들은 이제 전력이라고 해서 2차 에너지가 되겠죠. 1차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다시금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2차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가공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는 이제 그냥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 처음에 그냥 그 에너지를 투입해서 쓰는 그 에너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최종 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 부분 등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즉, 이런 부문에서 사용되었다. 예, 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에너지로 최종 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 에너지와 그다음에 전환 과정을 거친 2차 에너지를 모두 통틀어서 최종 에너지를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 석탄, 도시가스, 이 천연가스죠. 네,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전력 에너지까지를 모두 통틀어서 최종 에너지라고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에너지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1차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출입 등으로 들어온 모든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는 수력과 원자력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에너지는 산업용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수송용 에너지, 그리고 가정에서 난방 혹은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런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들을 2차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유부터 함께 보실게요. 자, 석유는 보통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배사구조라고 하는 거는 지층이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한 이런 지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곳일 경우에는 보통 물과 기름 중에 기름을 섞어 놓으면 기름이 좀 더 이제 위쪽에 섞이지 않고 둥둥 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지역에서 지하수 위쪽에 분포하는 이 석유를 시추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석유에서 나온 기체인 천연가스가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가벼우니까 위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네. 이런 석유 자원을 채취해서 쓰게 된다. 근데 이런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가 나타나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 그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울산 앞바다에 있는 여기서 천연가스 그때 채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석유가 일부 있기는 하나 네, 굉장히 극소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천연가스를 시추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석유 자원은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여오고요. 이 석유를 그 해안가에 위치한 석유화학 단지에서 정유 회사에서 자, 이 석유를 불로 이제 가열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정제되는 온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이 석유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경유도 있고 등유도 있고 나프타유도 있고 가솔린도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휘발유라고 부르는 가솔린이 여기에 되어 있고요. 자동차에 주로 이용되는 두 종류죠. 경유와 가솔린. 그리고 우리가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뗄 때 사용하는 등유. 그리고 나프타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온도에 따라서 정제되는 이러한 석유 자원들은 이렇게 수송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무장갑,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입는 의류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재질 이런 것들이 다 석유를 정제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자원은 석탄인데요. 네, 이 그림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떤 그 흙이나 식물의 유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이 퇴적이 되면서 거기서 정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지는 자원인데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연탄이 생산되고요. 소비를 많이 하는 석탄의 종류는 역청탄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제철 공업에서 이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력 발전에서도 주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석탄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됐었으나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석탄 생산량은 급락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값싼 중국산 무연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경제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런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은 급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석탄의 종류는 무연탄과 역청탄이 있는데요. 무연탄은 쉽게 말해서 연탄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주로 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지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자원은 역청탄. 산업, 제철 공업 같은 거에도 이제 이용이 되고 화력 발전소를 돌리는데도 주로 이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수입하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이 세 가지를 화석연료라고 부릅니다. 그 지층에서 어떤 그 퇴적암들이 어떠한 그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원들이기 때문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화석연료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통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 함께 위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는 화석연료로 유명하죠. 울산 앞바다에 있는 동해 1 가스전에서 천연가스가 소량 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천연가스는 주로 도시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주로 대도시에 가스관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난방용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뭐 가정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집에서 이제 가스레인지 쓰는 집은 이렇게 도시가스가 이사를 가면 도시가스 기사님이 와가지고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요. 보일러 같은 것들도 다 천연가스로 돌아가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먹으러 가는 식당들도 여기서 지금 정직하게 끓인 국물 연료비가 증명해 줍니다. 아마 국밥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수를 내기 위해서 국물을 끓이는데 보시면은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업시설 등에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 가스비가 한 달에 1,300만 원 가량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네. 정말 진하게 끓인 국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도시가스 청구서를 붙여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가 된다. 자, 그 다음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화석연료는 아니고요. 우라늄을 전량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거죠. 원자력은 곧바로 사용되지 않고요. 1차 에너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라늄을 그 핵분열시켜서 그 원자력 발전 과정을 통해서 주로 전력으로 2차 에너지로 소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보시면 길 가다가 이런 함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함인데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원료는 이제 뭐 화석연료라든지 혹은 우라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료는 밖에서 들어와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수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를 아껴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로 주요 1차 에너지 자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먼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석유는 주로 이제 자동차에 많이 이용되죠. 예, 수송용으로 주로 이용을 되고요. 그리고 산업용에도 일부 쓰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산업, 석유를 가지고 활용하는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소비가 돼요. 석유화학단지로 유명한 울산, 전남의 여수, 충남의 서산 이 지역에서는 석유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당연히 자동차가 많겠죠. 네. 수도권 지역에서도 석유의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알아볼 자원은 석탄입니다. 석탄은 주로 발전용, 화력 발전소를 돌리거나 혹은 산업용, 어떤 산업에서, 어떤 공업에서 주로 이용이 됐나요? 네, 제철 공업에 많이 이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철 공업이 발달한 지역, 경북 포항, 그다음에 전남 광양, 그다음에 충남 당진 이 세 군데 지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런 석탄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은 바로 충남이죠. 예, 제철공업도 발달해 있고 화력발전소도 입지해 있기 때문에 석탄 소비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산업용도 있고 가정상업용도 있지만 주로 가정상업용이 주된 소비 루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 수도권에서 도시가스의 형태로 소비가 많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자, 그다음 원자력은 거의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부산, 그다음에 전남 영광, 경북 울진, 경북 경주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울산까지 넣어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많이 소비가 된다라고 돼 있고요. 수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을 그 자체로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주로 발전용으로 소비가 되고요. 큰 강의 상류 지역, 강원, 경기, 그리고 낙동강이 지나가는 경남, 경북 등에서 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자원은 그대로 소비되기보다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를 알아봤다면 생산도 알아봐야겠죠. 자, 석유. 아까 울산 앞바다에서 거기도 이제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라고 했습니다. 소량 생산되지만 대부분 통계는 수입이죠. 네. 거의 대부분을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중동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 등지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거의 전량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유가가 요동치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자, 두 번째 알아볼 자원은 석탄인데요. 석탄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역청탄과 무연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석탄의 종류는 역청탄입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이나 제철 공업의 주로 원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채굴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다음 무연탄은 쉽게 진짜 생각해서 연탄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지역과 전남 화순에서도 지금 무연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용 비중이 좀 적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연탄도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값싼 중국산을 많이 수입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연가스 마찬가지로 울산 앞바다에서 소량 생산되지만 역시나 양이 적기 때문에 매장량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대부분 수입을 하고요. 특히 석유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비교적 낮겠죠. 네, 울산에서 100% 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원자력은 에너지원인 우라늄은 전량 수입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 생산량은 100%죠. 네, 100% 국내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원자력 발전소 입지된 지역에서 자, 전남 영광이 있었고요. 경북 경주와 울진,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 네 지역에서 생산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뭐 생산 그래프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주요 1차 에너지 자원이 생산되는 지역별로 어떻게 생산되느냐 했을 때 몇 가지 지역 안 나온다 하면 천연가스, 울산 100%는 바로 알아두실 수 있을 거고 원자력도 이 네 가지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력은 낙차가 큰 급경사의 하천 중상류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수원지인 한강의 상류인 강원 지역, 충북 지역과 낙동강의 상류 지역인 뭐 경남, 경북 지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빽빽하게 글씨가 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히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문제풀이 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석유화학, 제철 등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과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며 자, 이것은 충남, 전남, 경북, 울산, 인천 순이다. 자, 충남은 말씀드렸듯이 석유화학, 충남 서산, 그리고 제철, 충남 당진 이런 중화학공업이 같이 발달해 있고요. 화력 발전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 전남도 마찬가지로 화력 발전소도 많이 위치해 있고 석유화학, 여수, 제철공업, 전남 광양이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죠. 경북은 이제 포항제철, 제철공업이 발달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마찬가지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많구나. 주로 화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거나 공업이 발달해 있다 하면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충남,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석탄 소비량이 많다. 화력 발전소와 제철소가 입지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이 발달한 충남의 서산이죠. 전남의 어디입니까? 여수.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는 석유 소비량이 많고, 자, 제주는 전체 1차 에너지 소비 중에 석유 소비 비중이 가장 높대요. 왜 그러냐면 진짜 그 양이 많은 게 아니라요. 우리 비중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여기서는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크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공업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석유 소비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력은 이제 너무 쉽죠.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북, 그다음에 경북의 울진, 경주, 전남의 영광, 부산광역시, 하나 더 하자면 울산광역시까지 넣을 수 있겠죠. 에서만 소비가 되고 특히나 경북은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소비량이 가장 많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천연가스는 인구가 많고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가 많이 위치한 경기도,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의 소비량이 많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생산이겠죠. 앞에서는 소비를 살펴봤다면 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1차 에너지는 원자력입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북과 전남과 부산, 그다음 울산까지를 본다면 1차 에너지 총 생산량이 많습니다. 두 번째,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100% 울산에서 생산되며 석탄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1차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석유입니다. 아무래도 뭐 수송용으로도 많이 쓰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네. 석유, 그다음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그다음에 신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수력. 이 순서대로 1차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중이 이 순서가 된다. 요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자력은 80년대부터, 천연가스는 90년대부터 통제에 등장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지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은 80년대부터 통계에 등장하고 90년대부터 등장하면 천연가스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천연가스는 약간 청정에너지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들 보면 천연가스 버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다 이제 그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가스 버스들을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 가스 차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운영돼야 되는 대중교통에 이런 청정 에너지, 비교적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가 많이 이용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가스 공급망이 갖추어지면서 90년대 이후 소비량 및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확 낮아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이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게끔 액화시켜서 수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배인 LNG선이 이 당시에 발명이 돼요. 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낮아지잖아요. 물론 전량 수입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발명되고 난 이 90년대 이후부터 가격이 확 낮아지면서 소비량과 비중이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에너지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좀 많은 경우는 석탄, 석유가 되겠고요. 적은 경우는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원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이 되겠고 낮은 경우는 수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석연료끼리 비교를 해보자면 자, 상용화 시기,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빠른 순서부터 하게 되면 자, 석탄은 우리 산업혁명 때부터 썼습니다. 그 다음 석유, 그 다음 천연가스 순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이 많은 순서대로 하자면 역시나 같은 순서대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비교적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많이 이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종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용이 되겠고요. 석유의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부문별로는 산업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로 석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산업용에 쓰이고요. 석유는 이제 산업용에도 많이 쓰이지만 수송용으로도 많은 비중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천연가스, 예, 도시가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정상업용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농업부터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 대단원인 생산과 소비의 공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단원 파트인 자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자원의 특성 세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자원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한성, 그 다음에 자원이 한 곳에 이렇게 골고루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특정한 곳에 이제 모여 있다라고 하는 편재성,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가치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가변성,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자원의 특성이라고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에는 어떤 주요 광물 자원이 있는지를 알아봤었는데요. 이 광물 자원은 이제 뭐 재활용이라든지 사용 정도에 따라서 가치 연수가 이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었죠. 여기는 이제 금속인 광물 자원과 금속이 아닌 광물 자원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나는 금속 광물 자원 중에서 철광석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강원, 홍천과 양양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텅스텐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생산이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발이 되고 있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텅스텐도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을 중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 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 있는 그 석회암 분포 지역이죠. 석회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멘트의 원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강원 삼척,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이 두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석회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트 공업의 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철 공업에서 그 철광석에 붙어 있는 불순물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이용이 된다고 했었죠. 제철 공업에도 이용되는 그런 주요한 광물 자원입니다. 자, 그다음 고령토는 열에 견딜 수 있는 내화 벽돌을 만드는데 도자기라든지 이런 벽돌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경상남도 일대에 하동과 산청 일대 주로 분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광물 자원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을 때 경남 쪽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고령토를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1차 에너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주요한 1차 에너지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석유 같은 자원이 이제 주로 많이 공급되는 곳은 울산이었습니다. 자, 울산은 왜 많이 석유가 이제 공급이 되었냐면 이곳에 석유화학단지가 그리고 정유공업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석유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서 공급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경남과 충남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인구가 많은 그런 대도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어요. 석유는 비싸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돌릴 때 석탄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많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제철소, 이제 충남 당진의 제철 공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청탄 계속 떼야 되죠. 석탄 소비량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도시가스라는 형태로 이용이 된다고 했었죠. 당연히 도시가스는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주로 가정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원자력인데요. 원자력은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력이 공급되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북에 있는 어디입니까? 울진과 경주가 되겠죠. 그 다음 부산, 전남에 있는 영광. 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고요. 이런 거 나타낼 때는 주로 이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작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하나를 더 추가해 보자면 울산까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의 광역자치단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가 그냥 그 자체로 소비되는 소비량으로 따진다면은 누가 제일 많이 소비가 되냐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석유예요. 석유 다음이 이제 석탄, 그 다음이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그 다음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거의 전량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근데 왜 소비량은 이렇게 적냐? 전력 생산량의 거의 30%거든요. 왜 소비량은 이렇게 적냐? 효율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라늄 1g과 석탄 8톤과 같은 전기를 양을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원자력, 그 다음은 신수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수력이에요. 자, 그 다음 발전량. 이 친구들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 적게 사용되느냐 순서를 나타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화력발전 중에서 가격이 싼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원자력이에요. 그 다음이 천연가스, 그 다음이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4위까지 중에서 화력 발전에 해당하는 친구가 벌써 3개. 그 다음이 원자력이죠. 네.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이 원자력이구나. 그 다음 순서는 똑같습니다. 신재생, 수력. 이 순서대로 이거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발전 방식별로는 어떤 방식이 발전에 주로 이용되느냐? 화력이 주였죠. 자, 화력이 주였고요. 그 다음이 원자력. 그리고 계절 변동량도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저산성 산지가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수력이 가장 발전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이 화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화력은 주로 수도권이나 충남, 그 다음에 남동임해공업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주로 화력발전소가 모여 있고요. 원자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 울진과 경주죠. 경북, 그다음에 부산, 전남, 작년부터 울산까지 이렇게 네 군데에 위치한다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력은 물의 양이 많아야 되고 경사가 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인 한강에 경사가 급한 중상류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에너지까지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최근에는 어떤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무한한 양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술 발전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가 굉장히 유망한 에너지 자원이죠. 신재생 에너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이 최근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수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태양광은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 되어야겠죠. 태양빛을 받아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호남, 서해안 지역. 그래서 뭐 한평, 무안, 신안, 진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역명을 자세하게 써드릴게요. 자, 한평, 그다음 무안, 신안, 진도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터빈이 강한 바람을 맞아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터빈을 가로막고 있는, 바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곳이 해안가 아니면 산 꼭대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산간 지역. 그래서 해안이라든지 산지 지역에서 주로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고요. 대표적인 지역은 제주도라든지 대관령, 그 다음에 새만금 간척지, 여기도 바닷가죠.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양에너지는 조력, 조류, 파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용되는 것은 조력입니다. 네, 이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였죠. 네, 이것은 이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에서 우리나라 100% 조력이 다 시화호죠. 네. 시화호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다라는 걸 배웠었고, 조류,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말씀드렸죠. 네, 그 강한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진도에 있는 울돌목, 네,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범 운영 중이었다가 지금은 멈췄습니다. 그다음 파력은 이게 쏴 하고 쳐오는 파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강한 제주 지역에서 강한 파도가 일겠죠. 네, 제주 지역에서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데 바람이 강한 제주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그런 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